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 학원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스페인 내전 그리고 히틀러가 불붙인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스페인은 제1차 세계대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연합국의 어느 나라와도 싸우지 않았고요. 동맹국의 어느 나라와도 싸우지 않았어요. 스페인 국왕은 알폰소 13세였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어머니가 섭정을 하다가 1902년에 세비야 대성당에서 즉위식을 하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때 17살이었어요. 이 무렵에 스페인 서북부 끄트머리에 있는 엘페롤이라는 도시에서 프란시스 프랑코라는 꼬마가 살고 있었어요. 그 가난이 너무나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이 꼬마는 철이 들면서 보병 사관학교에 들어갔어요. 18살에 장교가 되었는데 용감하게 싸우고 계급도 쭉쭉 올라갔어요. 마침내 프랑코는 알폰소 13세의 눈에 들어와서 32살에 스페인 웨인 부대의 총사령관이 되었어요. 웨인 부대는 다른 나라에서 온 병사들로 이루어진 부대를 의미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스페인은 전쟁에 뛰어드는 대신에 전쟁에 눈이 팔려있던 나라들에게 강철, 기계, 엔진을 팔아서 재미를 톡톡히 봤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서 그 재미도 끝이 났어요. 공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요. 배들은 항구에 처박혀 있어야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죠. 스페인 보호령이었던 모로코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지브롤터 해협 건너로 군대를 보냈는데요. 적은 숫자의 반란군에게 무참히 패해버렸어요. 스페인 군대는 1만 명 이상이나 떼죽음을 당해서 스페인 체면은 바닥에 떨어지고 국민들은 분노했어요. 변화를 요구하는 혁명의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 세력을 붉은 스페인이라고 불러요. 국왕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세우고 나라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 백성이고 헌법을 가진 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었죠. 그런데요, 국왕 중심의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검은 스페인이라고 부르는데 권력을 가진 세력들, 왕, 귀족, 군부, 그러니까 군대 세력의 우두머리가 여기에 속했어요. 모로코와 전쟁이 있은 지 5년 후에 붉은 스페인과 검은 스페인은요, 서로 내전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였어요. 알폰소 13세의 인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어요. 1931년이 되면서 알폰소 13세는요,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나서 스페인이 조각조각 날 지경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러면서 칙서를 발표를 했는데,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내전은 결코 원하지 않노라. 이러면서 알폰소 13세는요, 훌쩍 로마로 떠나버렸어요.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뽑혔는데요. 스페인 공화국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붉은 스페인은 검은 스페인을 누르고 승리를 얻은 것 같았어요. 알폰소 13세는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자신이 국왕이라고 우기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선 공화국 정부가 스페인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한 것 같았어요. 스페인 동북부의 카탈루냐 지방에서는요, 스페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아예 딴 살림을 차리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었어요. 1936년에 스페인은 온통 난장판이 되어버린 거죠. 이때 프랑코는요, 스페인 군대의 장군이었어요. 스페인 군부는 스스로를 국민당이라고 부르면서 프랑코를 우두머리로 세워놓았어요. 붉은 스페인이 이끄는 인민전선 정부가 성립이 되면서 여기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스페인은 공화국을 지키려는 인민전선 정부, 공화국에 반대하는 국민당으로 나뉘어졌어요. 3년에 걸친 내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수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죽었어요. 독일의 나치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는요, 프랑코에게 군대와 무기를 대주었고요. 소련은 인민전선에 무기와 자금을 대주었어요. 소련이 인민전선을 공산주의 우호 세력으로 여겨서 도와주면서 미국은 공산주의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프랑코와 국민당을 지지했어요. 힘을 얻은 쪽은 프랑코였어요. 전투가 계속될수록 인민전선은 기세가 꺾여갔어요. 소련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인민전선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바르셀로나가 프랑코 손에 넘어갔고 이어서 국민당군이 마드리드까지 포위하게 되었어요. 스페인 전 지역이 프랑코와 군대 손에 들어갔어요.
프랑코가 권력을 쥘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병사들 덕분이었는데요. 이제는요, 군사 독재자로 행세할 수 있게 해준 것도 이 병사들 덕분이었어요. 무솔리니처럼 자신이 군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죠. 무려 50만 명이나 죽은 이 내전은 여러 작품의 소재가 되었어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책도 스페인 내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프랑코는 그 뒤에도 잔인하고 무자비한 독재자로 이름을 날렸어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고 굶겨 죽였어요. 그 동안에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알폰소 13세는 마드리드가 함락된 지 2년 만에 1941년 2월에 로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왕위는 이미 3년 전에 로마에서 태어난 손자 후안 카를로스에게 넘어갔어요. 후안 카를로스는 프랑코가 죽기 전까지 스페인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무려 30년을 더 기다렸죠. 아돌프 히틀러가 총리에 오른 지 5년이 지났어요. 독일 민족은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면서 독일 민족은 다른 모든 민족을 지배할 권리를 타고났고 우리 독일 민족이 유럽을 지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유럽을 집어삼키기 위해서는 우선 독일을 재결합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연합국 지도자들은요, 베르사유 조약으로 유럽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놨어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는 두토막이 나서 모두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독일말을 쓰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반드시 독일에 재결합시켜야 된다고 히틀러는 생각했어요. 재건된 조국 통일에 오스트리아를 끌어넣고 싶었어요. 1938년 3월에 히틀러는요, 오스트리아를 합병했어요. 수많은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그에게 지지를 보냈죠. 그렇지만 오스트리아 합병은요, 시작일 뿐이었어요. 오스트리아 합병 전에 히틀러는요, 이렇게 연설했어요. 1866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조국에 속해 있었으나 지금은 주변 나라에 속해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독일 민족이 1000만 명 이상이요. 우리 제3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발이 묶여 있다. 이 말이요. 우리는 독일 사람들을 마땅히 보호해야 하오. 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제3제국은요, 히틀러가 장악한 나치스 정권의 공식 명칭이에요. 제1제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고요. 제2제국은 비스마르크가 통일한 독일 제국이에요. 영국과 프랑스는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독일은 이미 이탈리아와 손을 잡았고 무솔리니 군대는요, 히틀러가 무엇이든 명령만 내리면 척척 그의 군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히틀러는 베르사유 조약을 깨고 비밀리에 수만 명의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1938년에는요, 독일군이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우선 미국은 유럽 문제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어요. 국제연맹에 가입하지도 못했고 대공황 중이었거든요. 히틀러는요, 9월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서쪽 지역을 독일 조국에 재결합한다고 선언했어요. 영국과 프랑스는요, 비상이었어요. 체인벌린 영국 총리, 달라디에 프랑스 총리가 히틀러와 회담을 하기 위해서 미넨으로 날아왔어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서쪽 지역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였어요. 그래서 체인벌린 총리와 달라디에 총리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요구를 덜컥 받아들였어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서쪽 지역인 수데테란트, 이 지역을 히틀러에게 넘겨주었어요. 체인벌린 영국 총리는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연설했어요. 명예롭게 평화를 이룩했다. 나는 우리 시대를 평화롭다고 믿는다. 그런데 영국의 정치인인 윈스턴 처칠은요, 체인벌린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앞을 내다보는 눈은 짧고 겁만 많다. 처칠의 생각이 옳았어요. 히틀러는 수데텔란트를 얻는데 결코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음 해 3월, 히틀러는요, 체코슬로바키아로 쳐들어가서 나머지 땅을 집어삼켰어요. 그리고 8월에는요, 폴란드를 차지하기 위해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독일군이 폴란드로 진격할 때 소련이 눈 감아주는 대신에 폴란드의 서쪽은 독일이, 폴란드의 동쪽은 소련이 먹기로 한 거죠.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에 독일군은요, 폴란드로 진격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에요. 아침 6시에 독일의 폭격기들이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급습했어요.
폴란드 군사들은요, 막강한 독일군 탱크 앞에 낙엽처럼 쓰러졌어요. 영국과 프랑스는 더 이상 평화가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두 나라는 이틀 뒤 9월 3일에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어요. 이어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가 합세했어요. 폴란드군은 거의 한 달간 버텼지만 9월 27일이 되면서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수천 명의 폴란드 병사들이 죽었고요. 도시는 쑥대밭이 되었어요. 바르샤바는 항복했어요. 바르샤바의 항복은 다른 수많은 항복들 중에 첫 번째 항복일 뿐이었어요.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